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7K 위로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더리움이 올해 네 번째 신호를 보냈고 이게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해석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에도 고래들의 강력한 움직임들이 있었고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나 사태가 발생한 지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이 업데이트가 됐을 때는 달라진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제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25.2K에 있던 이 매수벽이 좀 얕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2K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한지 제가 어제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점이 옅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락을 했을 때 25K를 지키는지 지키지 못하는지를 저희가 꼭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 위로는 30K나 그다음에 29K에 이제 매도벽이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이외 오더북에서도 지금 일부 이제 매수 매도벽들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굉장히 얇아졌던 유동성이 조금씩 채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추가적으로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유념하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이나 전략적인 매수 매도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 관련돼서 잠깐 짧게 이야기를 하고 갈 텐데요.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리세션 데스크로스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이제 잡 오픈 이제 컷되는 그 비율을 봤을 때 리세션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지점으로 다가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이 경기 침체나 부채 상향 한도 이슈 때문에라도 이제 거시경제가 좀 좋지 않을 거고 그런 것들이 코인 시장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점 이런 정도만 저희가 챙기면서 좀 조심하면서 앞으로 코인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자리를 가지고 와봤고요. 부채 한도 상향 이슈 때문에 지금 달러 인덱스 즉 달러들이 굉장히 강달러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미 있게 강달러로 전환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굉장히 힘 있게 이걸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달러가 강해지면은 그런 지표들이 얘기하는 바가 이제 자산 시장에 조금 변동성을 확대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고래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지난 영상에서 이더리움이 네 번째 이제 신호를 보냈다고 하면서 그 부분을 잘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비트코인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중앙화 거래소에서 메이커 테이커의 개념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가 매수, 시장가 매도로 측정해 본 이런 지표들인데요. 이걸 봤을 때 예전에 24K에서 19K까지 빠졌던 구간이 있잖아요. 이때 보면은 이제 메이커 테이커를 뺀 값이 굉장히 저점을 형성을 했었는데 지금 가격의 하락이 있을 때도 요 지점에서 그때만큼 이제 메이커 테이커의 이런 그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메이커와 테이커를 뺐을 때 그 어느 정도까지 빠졌는지를 살펴본 그 지표가 지난번 24K에서 19K까지 내려갔을 때만큼 이제 빠졌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은 그 뒤에 급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지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해석을 좀 해야 되고 더불어서 이거는 아까 거와 비슷한 건데 지금 최근의 하락은 쇼터몰더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다가 이 쇼터몰더들이 던지면서 가격 하락이 일어났었는데 그 부분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K에서 19K 갔을 때 그 지점의 쇼터몰더들의 MVRV 인디케이터 지표와 현재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지표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가격의 반등에 대해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가지고 이 지표들을 가지고 와봤고 아까 말씀드렸던 메이커 테이커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 있는 오더북을 가지고 이제 자료를 분석을 한 거고요. 이 MVRV 지표 같은 경우도 뭐 온체인 데이터긴 하지만 이 가격적인 측면을 가지고 해석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한 지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고래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실제로 고래 월렛을 보게 되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바이낸스에서 이 고래 월렛으로 비트코인이 옮겨지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은 바이낸스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 개인의 월렛으로 보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고점에서는 이 개인의 월렛에서 바이낸스로 보낸 걸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지점
26K 지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월렛에 바이낸스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다시 고래가 개인 월렛으로 넣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월렛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넣었다 뺐다를 하는 걸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본인의 월렛을 이제 매니징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기도 한데요. 어쨌든 간 고래는 지금까지 이 고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마트하게 트레이딩을 임했었고, 그래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에 대해서 굉장히 잘 파악을 하는 고래였는데, 지금 이 지점 26K에서 27K 지점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매수를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아까 지표들 온체인 데이터나 메이커 테이커 지표를 봤을 때도 단기적으로 이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200주 이동평균선도 지금 이제 테스트 기간을 거쳐가지고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고래가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방향이 어디로 갈지 저희가 한번 예측해 보는 데는 좋은 자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거시경제나 다른 것들을 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이걸 잘 지지하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그 위를 바라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와봤고요. 사실 올해가 장이 굉장히 이제 롱과 숏 모두 어려운 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5월 달까지 선물 시장에서 거의 한 6조 원 정도가 이제 청산이 됐는데, 그 청산된 비율을 보다 보니까 숏은 49%가 청산이 됐고 롱은 50%가 청산이 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2023년도는 굉장히 어려운 장이다. 롱숏 모두에게 어려운 장이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표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러니까 롱숏 모두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선물로 트레이딩을 하기보다는 좀 더 제 영상에서 늘 말씀드리는 2024년도 5년도를 보면서 현물 트레이딩을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딩의 유연함도 한번 가져가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가지고 와봤고, 2023년도는 앞으로도 거시경제 상황이나 코인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표 해석도 어려울 거고 변동성은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면서 현물을 계속 모아가면 좋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뭐 30K에서 26K로 빠졌을 때도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걸 어떤 식으로 가져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영상에서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런 부분들을 봐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멀리 긴 호흡으로 보면서 함께 임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나 사태가 지금 이제 발생한 지 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살펴볼 건데, 지금 신현성 뭐 공동대표라고 했었죠. 근데 신현성 같은 경우는 지금 로펌 5곳에서 30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가지고 본인을 보호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삼성에서 승계 이슈가 있었을 때도 로펌이 2군데 정도 관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례가 없을 만큼 거대한 변호인단을 꾸려가지고 그걸 방어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서 더불어가지고 뭐 테라 루나를 수사던 검사가 이제 테라 측 로펌에 재취업을 해가지고 이게 이슈가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이 지나고 나서 오히려 변호인단은 더 화려해졌고 본인 방어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권도영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현지 변호인 측이 무죄를 확신한다라고 하면서 몬테네그로에서 잡혔었잖아요. 근데 보석이 이제 허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가택연금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 다음 순서는 이제 한국으로 가냐 미국으로 가냐 이런 게 정해질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영상을 제가 담았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뭐 그 생각에 대해서는 아직도 변함이 없고요. 네, 1년이 지났는데 어쨌든 관련되어 있는 뭐 두 대표는 모두 그냥 잘 자기 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코인 시장에 미친 영향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게 중요한 거거든요. 테라 사태가. 요 지점, 테라 사태가 터지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거는 해석을 이렇게 해야 돼요. USD가 터졌잖아요. USD가 터지면서 그 더불어서 이제 막 엄청나게 스테이블 코인들이 완전히 이제 날아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전체적으로 포지션 변화를 보면 순 유입이 있다가 순 유출로 전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유출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시장이 점점점 좋아지고 회복이 되면서 이 유출됐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그 유출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회복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굉장히 큰 폭의 그 코인 시장의 변동성을 줬고 스테이블 코인의 유출을 일으켰던 테라 루나 사태는 1년이 지나고 나서 코인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스테이블 코인도 유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게 유입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고래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면 실제로 불장이 올 수 있는 불장이다라고 하는 그 시그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트래킹해야 되는 자료고 테라 루나 사태가 1년이 지나면서 코인 시장은 완연한 회복세, 회복을 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표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검찰의 기소나 그 다음에 이제 변호인단을 꾸려가지고 아직까지 그 법적 다툼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자기 방어를 잘 하고 있는 상태고요. 코인 시장의 전체적으로는 이 지표를 봤을 때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해결 지나면서 그러니까 문제들이 그 아팠던 부분들이 조금씩은 암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좀 더 안정이 돼가지고 거시경제 환경이 굉장히 다운되더라도 코인이 더 발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뭐 코인 시장에 사실은 테라 루나 사태 이후에 1년 만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큰 일이 있었는데 뭐 김남국 의원이 이제 위믹스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좀 많이 있었죠. 사실 뭐 60억 이슈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뭐 8억 9억 남았다고 하는데 뭐 상임위 중에서 거래를 한 적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탈당을 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자료가 정확하게 모이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는 제가 추가적으로 잘 이제 정리해 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어 볼 텐데요. 어쨌든 간 한국에는 지금 코인 관련돼서 긍정적인 기사는 없고 그러니까 뭔가 다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굉장히 그 테라 루나 사태 이후로 1년 동안 그런 것들만 있었다라는 게 여기서 어떻게 보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뭐 국회의원도 연루돼가지고 안 좋은 이슈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코인 시장이 한국에서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저희 같이 건전하게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코인 시장을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바라봤을 때 뭐 투기나 뭔가 악의 축으로 바라볼 만한 그런 기사들이나 이야기들이 아직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가지고 가지고 와봤고요. 이 사태도 사실은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 이미지도 좋아지고 또 코인 시장에 돈이 많이 유입이 빨리 될 거니까요. 어쨌든 간 장이 좋아지면 돈은 유입이 될 텐데 그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촉매제로서 좀 잘 이미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뭐 벡트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있는 규제 이슈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알트코인들을 디리스트했어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뭐 벡트가 지금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되진 않았지만 미국은 지금 레귤레이션 이슈, 규제 이슈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크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상장 폐지를 시켰다 정도로 바라봐 주면 좋을 것 같지만 이걸 볼 때 그러니까 미국의 그 규제 이슈가 아직까지 이 코인 시장에 상존해 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2023년도는 그런 규제 부분들도 저희를 계속 이제 힘들게 할 거고 그게 이제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서 이런 것들을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래의 움직임과 그다음에 루나 사태가 1년이 지나면서 미친 영향과 그 회복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